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FOMC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시장의 상승 랠리는 지속 중인데요. 특히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천장을 뚫는가 하면은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죠. 내일 있을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만 별다른 멘트를 남기지 않는다면은 변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증시 상승세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급등세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가 AI 낙관론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면서 3대 지수도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해준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0.34%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장중한테 6,900마저 넘어서게 됐고 나스닥 지수는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은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7년물 국채 입찰을 소화했는데요. 응찰률이 2.46배로 나오면서 수요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면서 소폭 밀려났는데 현재 98 후반대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율은 1,432원대로 소폭 올라선 모습입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AI 거품론을 둘러싼 얘기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레이 달리오, 월가에서는 헤지펀드 대부, 헤지펀드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죠. AI 랠리가 거품은 맞지만 그래도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전까지는 터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내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증시가 AI 버블에 힘입어서 계속 오를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버블이 정확히 언제 터질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셧다운 사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속 중이죠. 간밤에 상원에서 임시사단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이번에도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결국 못 채우고 다시 한번 부결됐는데요. 이번 부결까지 더하면 벌써 13차례 부결이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진 않다는 점인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될 듯합니다. 그리고 AI 거품론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가 AI 거품론을 인정했다면 돈나무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는 AI 거품론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실적과 결과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거품으로 보기엔 어렵다라는 입장을 남겼는데요. 다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거라면서 결국 관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재개 시점이 될 거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레이 달리오와 결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밤사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빅테크주들의 흐름이 대체로 괜찮았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드디어 주가 흐름 200달러 선을 넘긴 엔비디아 간밤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7 기업들 전체적인 상황도 점검해 보시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공익 법인에 대한 전환 확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확정 소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지분 27% 정도를 보유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가치 자체로 따지면 상장되진 않았지만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 받아내면서 실적 발표 전날 1.97% 올랐습니다.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의 소식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각종 나왔던 이슈들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머스크 CEO가 사임할 경우 내부에서 CEO 후보를 고려 중이다라는 이사회 내부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셔야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총은 4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감축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AI발 인력 감축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가운데 앞으로의 AI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그럼 다음 장통에서 히트맵도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분위기 엿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상승을 견인해준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혼조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긴 했지만 차별화 장세가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11개 업종 중 단 3개 업종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실적별로도 차별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실적 발표를 했죠. 이런 실적 발표 결과 예상을 넘겼다라는 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오늘은 0.51% 강포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물류업체였던 UPS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해외 부문에서 실적에 호실적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8%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반도체주 코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5%가 넘는 급등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엔비디아의 기조 연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도 함께 둘러보시죠. 엔비디아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는 연례적인 행사죠. GTC 2025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볼 텐데 사진으로만 봐도 참 웅장한 규모였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기조 연설에서 키노트 정말 중요하죠. 여기에서의 중점적인 포인트는 5개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의 좀 주목해야 봐야 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조연설과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였겠습니다. 어떤 점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는지 포인트만 짚어왔으니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사진으로만 봐도 참 웅장한 규모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네요. 먼저 가속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GPU와 쿠다를 가지고 병렬 연산을 해서 60년 만에 혁신적인 가속 컴퓨팅 기기를 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30년 동안 고민해온 결과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잠시 뒤 조금 더 깊숙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속속들이 나오는 건 여러 기업들과 협력 소식이 나왔다라는 점인데요. 가장 먼저 등장했던 건 노키아와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는 이번 키노트 연설에서 AI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와 다른 산업군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6G였습니다. 잠시 뒤 역시나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반면에 다른 산업군에 조금 악영향을 갖다 줬던 주가에 하락 요인을 해줬던 한 가지 연설은 양자 컴퓨터에 통합한 NVQ 링크 그리고 쿠다Q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잠시 뒤 오른쪽에서 짚어볼게요. 마지막으로 2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AI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첫 번째로 요구했던 건 역시나 제조를 미국에서 해라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AI 칩은 벌써 애리조나주에서 제조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버와의 협력 소식도 남겼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어떤 소식 나왔는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대규모 AI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6G 방면에서 노키아를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이용하는 통신망으로 조금 더 알려져 있지만 지금 현 시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더 인프라를 키워가고 있는 중이죠. 6G 부문에서 노키아의 지분 10억 달러를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키아 간밤 20% 넘는 상승 붉혀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건 우버였습니다. 로보택시단에서 우버와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10만 대 규모로 로보택시의 협력을 이뤄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버는 오늘 주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일단 강보합권으로 증시를 버텨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양자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인데요.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미국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아이온큐부터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까지 많게는 9% 넘는 하락 그리고 적게는 5%가 넘는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간밤의 키포인트였던 키노트 핵심만 뽑아서 요약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핵심 종목들 그리고 핵심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 역삼 지점의 김세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네. 새벽에 나오시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네, 저는 뭐 집이 요 근처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출연이다 보니까 좀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긴장도 좀 되고 했는데 네. 뭐 그래도 이제 또 편안히 잘 맞아 주셔서 네,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출연인데요. 지금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엔비디아 주가는 뭐 천장을 뚫기도 했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좋은 인사이트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증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우선 뭐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뭐 엔비디아 훈풍으로 S&P 네. 나스닥이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올해 S&P 500과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가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통계적인 자료를 좀 보면 역사상 두 번째거든요. 1995년 이후에 한 30년 만에 네. 가장 많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AI 쪽 뭐 네. 활성화와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전력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에 계속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연말까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좋은 훈풍이 지속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자, 그럼 오늘 장의 주인공 엔비디아 얘기부터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5% 뛰었는데 엔비디아 관련 이슈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뭐 지금 시가총액 전 세계 1위의 기업이고요. 네. 뭐 GPU를 바탕으로 해서 뭐 실적 자체도 항상 서프라이징하게 나오는 이제 기업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그 포트폴리오라고 할 만큼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를 한다던가 뭐 네. 또는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정부의 어떤 기업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는 아무래도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슈퍼컴퓨터를 양자 컴퓨터의 그 기반으로 한 슈퍼컴퓨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었고요. 네.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들의 그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뭐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많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양자 컴퓨터 회사를 어느 정도 인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내비쳤었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먼저 이렇게 좀 공급을 하게 되면서 네. 향후 이 양자 컴퓨터 이 시장에서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핀란드 노키아 쪽에 그렇죠. 예. 이 10억 달러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전체 지분만으로 보면은 약 3%에 조금 못 미치는 한 2.9%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노키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많이 핸드폰 제조 업체로서 명성을 많이 날렸었던 그랬었죠. 회사인데 아무래도 사업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지금은 통신망 또는 이런 6G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로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가 이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 칩 위에서 구동을 하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향후에 이 광통신망에 대한 또 이슈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코어위브라던가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뭐 같은 예전에 경쟁사였던 인텔 네. 인텔에도 약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고요. 뭐 오픈 AI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고 향후 이런 부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선점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소식에 노키아 주가도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또 화제가 됐던 소식이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했거든요. 네. 젠슨 황 CEO가 이번 주에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SK와 AI 공급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뭐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익명의 소식통 약간 카더라 통신인 것 같은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실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일본에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경주로 이제 방문을 에이펙 회의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뭐 이때 이 부분도 논의가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쪽 데이터 센터 뭐 또는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많이 활성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 현대차, SK 이런 회사들과도 AI 공급 계약을 발표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아직까지 미국이나 이런 뭐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도 워낙에 많이 올라왔고 네. 또 이런 AI 센터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좀 키우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공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체크해 볼까 하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후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그렇게 잘 반영된 것 같진 않아요. 장중한테는 많이 올랐는데 네. 이 막판에 결국 다 반납하고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유나헬의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우선 뭐 실적 리뷰를 네. 먼저 해드린다면 매출은 1,132억 달러로 사실 뭐 거의 예상치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조정 EPS가 2.92달러로 예상치인 2.8달러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괜찮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이던스도 괜찮지 않았나요? 네, 올해 가이던스를 전반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정 EPS가 16달러에서 16.25달러. 네. 그리고 매출도 전체 11% 정도 상향을 좀 조정해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윤하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뭐 안 좋았던 CEO 총격 네, 사건이 있은 그렇죠. 이후에 그 메디케어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조금 이제 없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고점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네, 빠졌다가 맞습니다. 다시 5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네. 뭐 그동안은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를 회복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시점 주가부터는 네. 정말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아. 부분인데 숫자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시장은 사실 오늘의 엔비디아의 눈높이가 이슈가 너무, 예. 네, 워낙에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하일의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다가 조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대신 투자은행들 쪽에서 이런 목표가를 많이 발표를 했는데 뭐 괜찮은 골드만삭스나 목표가 있을까요? 네, 골드만삭스나 뭐 제프리라는 네. 이제 투자은행에서 이 400달러 위쪽으로 목표가를 높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이 실적 367달러니까 네. 거의 한 10%는 넘게 오를 수 맞습니다.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근데 실적 전에 이렇게 잡았던 거군요. 오늘 예. 이제 새벽에 어제 그 프리장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목표가를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다른 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회사나 네. 뭐 데이터 센터 회사들보다는 탄력성이 좀 좋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가운데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윤하의 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을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뭐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좀 높았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엔비디아가 좀 더 각광을 받아가지고 자금이 그쪽으로 몰렸다는 점도 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얘기들도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뭐 일본의 대미 투자 일환,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고 해요. 다양한 기업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이제 일본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제 네. 타카이치 총리가 아무래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관계 릴레이션십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언뜻 보니까 또 월드 시리즈를 같이 네. 봤다라는 그런 또 기사도 나왔었고 그렇더라고요. 네.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미 투자의 일환으로 550억 달러의 지금 투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업을 서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AI 그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결국에는 원자력 또는 소형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원자력의 가장 큰 이 강점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강점이 있지만 원조라고 보면 사실 일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이런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에 많고 특히나 이 미쓰비시 중공업, 뭐 도시바, 뭐 IHI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주도를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 되어 함께 참여를 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 GE 버노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이제 회사인데 GE 버노바와 히타치라는 이제 회사가 이 소형 원자로를 공동 제작을 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미국의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구축 및 운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까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워낙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 또는 전력 회사들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통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에서 이제 대미 투자를 요청을 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상대적으로 보면 조선 쪽에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일본은 원자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최근에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용량이 네. 약 600테라와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감은 안 잡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4배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토요타가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토요타 차를 사야 된다. 뭐 현대차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네. 남겨주면 좋을 듯 하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로 아이렌을 준비해 주셨어요. 사실 발빠른 서학개미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기업일 것 같긴 하지만 네.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아이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또 매수했던 종목 중에 네.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단 크게 보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회사인데 재생에너지로만 채굴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다가 지금은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하던 그 부지를 데이터 센터로 바꾸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보기 드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채굴을 하게 되면 네.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 보유하는 전략이 아니라 채굴과 동시에 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네.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채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통 다른 회사들은 엔드 유저 형태로의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지만 이 아이렌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이쪽 인프라와 하드웨어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올해 이미 6배 정도 주가가 오른 상태인데 어제는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올해 10달러 그 부근에서 거의 지금 60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6배 정도 올랐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크기에 비해서 네. 빅테크들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 부채가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수직 계열화 형태 그리고 이 빅테크와의 계약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향후에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 더 남아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 세 자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서학개미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렌 세 자리까지가 기대가 된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